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어제 파이 관련 짧은 쇼츠 영상이 하나 공유가 되었죠? 이 영상부터 잠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넷은 비파이오니어들이 파이 앱을 보고 상호작용하며 잠재적으로 새로운 파이오니어로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파이 생태계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입니다. 파이 생태계의 여정은 네트워크의 성장과 건강을 촉진하며 이는 오픈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제 두 명의 파이 창립자 중 한 명인 니콜라스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니어가 채굴하면서 파이어사이드 게시물을 발견하고 그의 흥미를 느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게시물을 비파이오니어 친구와 공유하며 그 친구는 일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이넷.com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친구는 해당 콘텐츠를 매력적으로 여겨서 더 깊이 상호작용하게 되고 결국 파이 브라우저를 설치하여 우리 플랫폼에 완전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파이 광고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며 동시에 스스로 채굴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발견, 공유, 참여의 순환은 우리의 커뮤니티가 포용적이고 확장적인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전에 이미 공유가 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요약을 해서 쇼츠 영상으로 공유를 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니콜라스가 이 쇼츠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요. 숨어있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파이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요. 파이코인을 비롯해서 다른 타 코인들이 거래소에 상장이 된 후에 항상 상승만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가격만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한번 큰 상승을 가져갔다가 수년간 긴 시간의 겨울 시즌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가격이 그렇게 펌핑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약세장 순간에는 많은 코인 홀더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끊고 다른 필드로 잠시 옮겨가는, 즉 시즌 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강세장까지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파이가 추구하는 것은 좀 다르죠. 거래소에 상장된 이 파이의 가격 변동에 모든 생태계가 휘둘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파이 브라우저에서 유저들이 끊임없이 여러 유틸리티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 파이 앱의 편리성과 필요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에 코어팀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타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사용 안 하고 앱을 삭제하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수십억의 유저들은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앱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앱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개인 계정부터 사업 계정까지 모두 그곳에서 여러 프로모션과 여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같은 앱은 충분한 내재 가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부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유저들은 그 앱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가 수년 동안 언급을 해왔던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쇼츠 비디오나 여러 블로그 글들이 지속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공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 코어 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파이 앱, 파이어사이드 이야기 다시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 파이어사이드 경우는 큰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였죠. 지난 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자체 검열 시스템에 문제가 좀 컸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부당하게 삭제가 되어 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꽤 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몇 가지 콘텐츠를 다시 좀 올려보았습니다. 테스팅 겸 해서 삭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몇 가지를 테스팅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기존에 올렸던 작품들, 사진들 삭제가 된 것들로 다시 그대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신고당하고 삭제를 당했던 컨텐츠들인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다 멀쩡하게 삭제가 되지 않고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섣불리 이 파이어사이드가 이 검열 저항성이 훨씬 높아졌다, 더 좋아졌다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래도 예전에 이런 컨텐츠가 바로바로 신고가 되고 삭제 처리가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단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삭제 처리가 되어서 똑같은 이미지를 다시 한번 올려보았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삭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만 삭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X에도 항의 글을 한번 올려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보았는데 일단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파이 파운드이죠.
청다오 판을 연상케 하는 AI 제작 이미지입니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한 이미지인데 얼핏 보면은 무인도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이지만은 좀 더 거리를 두고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 파운드의 청디아오 판의 얼굴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한 유저는 이 이미지의 삭제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길, 이 이미지의 삭제 이유는 채널 규칙 위반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하의 이미지는 이 창디오 판 이미지의 권리의 오락적 또는 무단 사용입니다. 내 생각엔 게시물이 삭제되면 그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우 정확한 이유를 확신할 수는 없으나 실제 이 파이어사이드의 컨텐츠를 보니 니콜라스와 청디아오의 이미지가 이제는 여러 채널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사이드의 이미지를 올리실 때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까지 엄격한 소셜 앱을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에서는 이 웹 3.0 소셜 앱을 추구하는 것 치고는 이 검열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이 파이어사이드의 어떤 채널에 업로드하게 되면은 삭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허용이 될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보면은 니콜라스를 닮은 인형의 이미지죠. 현재 이 파이어사이드 기준이라면 이런 사진이 올라온다면 바로 삭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법적으로 모든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에 대한 어떤 문화를 얘기를 할 때는 상식선에서 처리를 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셜 X에 이미지 한 장을 올리기 위해서 이 X의 모든 약관을 다 읽어보고 꼼꼼히 다 검토를 해보고 법률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미지를 올리지는 않죠. 그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면 보통은 다 허용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선수 호나우두 선수의 얼굴을 그려서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SNS 사진에 올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연예인을 만났는데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을 SNS에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사진들이 바로바로 삭제를 당한다면은 그 해당 플랫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대부분의 커뮤니티 유저들은 이런 규칙을 이해를 하고 있질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피드백들도 코어팀이나 모더들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검열 기준을 좀 더 바꾸는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파이어사이드 검열 시스템 현재까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요, 아직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체험하고 느낀 부분은 이 채널의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지키게 되면 이제는 웬만한 이미지가 삭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크게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한다거나 그들의 얼굴을 AI 처리를 한다거나 그들의 이미지에 미성년자 아이들이 등장할 경우 삭제 위험이 있다라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업로드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생태계에는 파이어사이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커뮤니티 기반 소셜 앱이죠. 커넥트 소셜 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커톤 수상 앱이기도 하고 코어팀에서 여러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는 이 파이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앱에서는 정말 심각한 이미지가 아닌 이상은 검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넥트 소셜 앱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앱 서로 함께 성장을 하면서 좀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게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커넥트 소셜 같은 경우는 자체 인앱 토큰인 아르테리움 토큰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파이 KYC 기능을 이 앱에 적용을 해서 조만간 봇 계정이나 파이 KYC를 받지 못한 계정 같은 경우는 게시물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다음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트 소셜 이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커넥트 소셜 개발자는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파이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자에게 일단 베타 테스트 초대를 받아서 직접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 펀드 플로우라는 이 파이 앱의 설명을 잠시 읽어드리자면, 이 펀드 플로우는 파이 네트워크를 위한 차세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파이코인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관심 있는 목적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파이 생태계에 원활하게 통합된 이 펀드 플로우는 사용자가 파이를 쉽게 기부하고 받을 수 있게 하여 탈중앙화되고 효율적인 크라우드 펀딩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베타 테스트이긴 하지만 이 앱을 둘러보면은 현재 여러 가지 테스팅용으로 프로젝트나 앱 개발이 지금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 몇 파일을 펀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게시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커넥트 소셜 개발자가 모두 스스로 올린 테스팅 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앱은 현재 메인넷에 연결이 되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펀딩을 하게 되면 실제 파이코인이 전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발 중인 앱이기 때문에 이 앱의 주소는 당분간은 알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나 앱의 이제 펀딩이나 도네이션을 진행할 경우 파이 결제를 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지문 인식으로 결제가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재 지갑 주소를 보았을 때는 정상적인 지갑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여도 안전하게 처리가 되겠지만은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자에게는 일단 이런 것을 개발을 할 때 지문 인식 기능이 매우 필요할 것 같다. 매우 정상적인 파이 SDK를 통한 결제 시스템 창이라고 하더라도 커뮤니티는 불신의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24개 영단어 입력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었고 개발자 또한 지금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코어팀에 언급을 해서 지문 등록 기능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본인은 안타깝게도 이는 파이코어팀 SDK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이어사이드에서도 결제를 할 경우 생체 인식 기능이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파이어사이드 결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제 폰 기준에서는 지문 결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코어팀에서 직접 개발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커뮤니티에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팁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함께 얘기를 해보았고, 핵심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이 크라우드 펀딩 파이 앱은 멀지 않은 미래 조만간 출시가 될 것이다. 현재는 여러 가지 개선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트 소셜 개발자가 9월에 또 다른 파이 앱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바로 티켓 판매 및 관리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파이오니어들이 여러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은 생태계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한국 파이 생태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파이 매장이나 파이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파이 SDK를 사용한 티켓 구매 앱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 장점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표님의 파이 매장에서 1년 회원권, 디스카운트 쿠폰이 될 수도 있겠고요. 파이 티켓 판매 앱에서 파이 코인으로 판매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선착순 이벤트 티켓도 판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 회원들만을 위한 티켓 판매를 여기서 또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월에는 또 다른 유용한 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 쇼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업데이트 관련 이야기, 그리고 커넥트 소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타 앱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